제가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배운 게 있어요. 공황장애는 이제 저의 아미그달라가 뭐더라? 편도체. 예. 편도체가 이렇게 극도로 흥분을 하는 거예요. 편도체가. 이 편도체들이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나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얘들이 흥분을 하면 우리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몸이 전투를 할 태세로 바뀝니다. 우리가 뭐 달리기 하기 직전에 가슴 떨리고 그러는 거 있죠. 또는 뭐 누구와 싸워야 될 때, 그럴 때 몸이 긴장 상태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근육은 조여지고 호흡이 막 가빠지기 시작하죠. 몸이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소염제, 소염제,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소염제를 먹습니다. 소염제를 먹는 이유는 염증 반응 자체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뭐 어떤 감염이 생겼다거나 하면 이제 염증 물질들이 나와서 그쪽에 부조음과 통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면서 감염이 일어난 곳에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거기서 막 염증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소염제를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 몸이 싸워야 되는데 안 좋은 거 아닌가? 뭐 안 좋은 것까지는 아닌데 너무 심하다는 거죠.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하니까 그걸 좀 주저앉힐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싸울 때는 뭐 항생제가 대신 좀 싸워주고, 넌 너무 좀 설치지 마라. 왜냐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면 숙주인 우리 사람들 환자가 괴롭잖아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이러한 염증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소염제를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공황장애도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인체가 거기에 대해서 긴장하거나 심리적인 압박감이 온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인체가 반응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이게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이 편도체가 발작 버튼, 편도체가 우리의 몸에 있는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버튼을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누르는 거죠. 쿡쿡쿡쿡 계속 누릅니다. 계속 숨이 가빠지죠. 계속 숨이 가빠지고 땀이 나고 몸이 덜덜덜 떨리고 오줌도 자주 나옵니다. 나중에 나올 오줌이 없는데도 민감해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호흡은 계속 가쁘니까 괴롭죠. 그래서 공황장애에 걸리면 엄청나게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호흡이 일단 엄청 가빠지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호흡이 가빠지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굉장히 시달리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공황장애들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러한 성향들이 조금씩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는 공황장애가 뭐 거의 없죠. 그러다가 나이가 중반 이상이 들어서면서 그래도 청년 이상이 되면서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걱정하고를 반복하다 보면 마침내 공황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에 알려진 이유는 없다고 정신과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편도체에 신호를 보내고 이 편도체에서 나오는 정보가 뇌의 전전두엽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서 그러한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렇고 제 주변에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도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자, 공황장애 치료는 어떻게 하냐? SSRI라고 하는 거를 먹습니다.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섭션 이니비터, 그러니까 뇌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한 경향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흡수되는 걸, 재흡수되는 거를 억제하는 약들이 되겠어요. SSRI가 이제 그런 것들이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뇌를 화학적으로, 약물적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마인드풀니스, 명상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뇌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뇌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비운다 는 표현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뇌를 가만히 두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뇌는 뭐 보통 5초마다 새로운 생각을 한 번씩 계속 툭툭툭툭툭 던진다 그래요. 이러한 새로운 생각들을 뇌에 계속적으로 연산이나 처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렇게 공황장애에 걸리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고 똑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적으로 뇌가 필요 이상으로 과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뇌를 과활성화 시키지 않는 방법, 뇌 활동을 인위적으로 정지하는 방법, 이게 명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명상을 통해서 뇌가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비활동 상태로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러한 명상을 꺼내서 뇌가 급박해져 있는 뇌를 주저앉힐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의 일환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바로 안 됩니다. 이러한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나타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고쳐집니다. 그 약을 뗄 때도 약을 줄이면 다시 이렇게 공황 발작이, 그러니까 약을 꾸준히 먹다가 약을 줄이면 공황 발작이 재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재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황장애는 약 먹으면 낫거든요. 약을 먹으면 100%라고 해도 좋을 만큼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는 불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되고. 그런데 이제 초반에는 약을 반드시 먹어야 되지만, 약을 먹고 약을 점점 줄여가는 과정에서 그 약의 대체제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명상이죠. 그렇게 해서 서서히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문제는 하루아침에 툭 하고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툭 하고 떨어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툭 하고 해결뿐만 하면 바로 고쳐진다,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물론 급작하게 급성으로 생겼는 문제는 급성으로 해결이 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생긴 문제들, 만성질환이 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행동을 바꾸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꿈으로 해서 서서히 개선이 돼 나가는 겁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마찬가지로 저도 안 되고,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들고 인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온갖 병폐에 시달리고 있지만 나라 자체는 굴러가죠. 문제가 밑에 기여 요인이 나타나서 이게 증상으로 발현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증상이 발현된다고 해서 당장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든 굴러갑니다. 힘들지만 굴러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치유책을 찾는다고 해도 바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치유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방식이 맞다 라고 생각이 되면, 아니면 책을 찾아보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료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방식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꾸준히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축적된 결과 나타난 표현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계속 지속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지금 이 해결책이 당장 효과를 발휘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이며,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약을 끊으면 안 된다 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공황장애약은 굉장히 오랫동안 먹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먹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내과 그 정신과 원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어요. 되게 저한테 와닿는 말이에요. 공황장애 환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과연 이걸 약으로 고쳐도 될까? 약에 의존해서 고쳐도 될까? 그럼 약 때문에 재발할 거 아니야. 아니 약으로 고쳐질까? 정신적인 문제라던데, 정신질환이라던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약으로 고쳐지지만 여기에 가장 큰 부작용은 인격적 성숙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신과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약으로 고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부작용이 있다면, 공황장애를 약으로 고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부작용이 있다면 인격적 성숙을 끌어낼 수 없다는 데 있다. 이 말은 인격적 성숙이랑 공황장애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인격적 성숙과 소양을 통해서 공황장애에서 더 나은 단계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나의 이러한 조급증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느님이 나한테 주어주신 조급증이야.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은 조급증이야.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애석하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향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성향들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소심한 성격인 사람들도 사회활동 잘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소심하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술자리에 나가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그런 게 좋아지는 것들이요. 근데 그 사람 소심한 성격은 어디 안 갑니다. 이 사람 또 다른 데 던져놓으면 또 소심함이 그대로 발동돼요. 그렇지만 사회적인 환경에서, 술자리에서 이런 데서는 잘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사업 잘하는 사람도 많고, 대기업 사장들 중에 이 삼성 이건희는 안 그랬습니까? 소심한 성격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능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지능적으로, 그러니까 지성으로 이러한 본능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황장애도 우리가 소심한 성격이지만 계속 노력함으로 인해서 태평함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걸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억누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공황장애를 예로 들었는데 문제를 적시합시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주변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치명적인 문제, 생각보다 내 신경을 많이 쓰는 문제, 생각보다 암울한 문제, 생각보다 걱정이 많이 되는 문제라든지 이미 문제가 해결된 사람도 있겠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음 문제가 다가오기 전까지 휴직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또다시 다가오니까. 그런 사람들일 경우에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본인이 반출을 해봤을 때 이게 내 인생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줬는가? 지금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닌가? 그렇게 반출해보는 겁니다. 역시나 아무 일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사람이 뇌는 이미 그렇게 포매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걱정을 하면 득이 될 게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걱정을 하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6개월 이상은 걸리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한 좋은 방패가 된단 말이죠. 자기 몸을 괴롭히지 않는 좋은 방패가 되고, 흥분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좋은 방패가 되고, 무리수를 던지지 않는 좋은 방패가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좋은 방패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것들을 반드시 익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성된 게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성된 게 절대 아니고 해결도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해결 방향이 올바르다고 믿고, 지식에 의해서 믿고 꾸준히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해결이 되어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 그렇지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문제에서 우리는 면역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을 머리에 놓고 문제를 당장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마라. 천천히 해결되기 위한 올바른 길을 꾸준히 걸어라. 이 말을 드립니다.